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일단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수급 범위가 떨어지는 물량 위주로 편입을 잡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경우를 주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력에 이제 그 거의 맞먹는 그러한 수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비중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일단 그 DB하이텍 기준점 흐름 기준점을 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죠. 장중이라서 뭐 좀 설명하다가도 옆에 다른 종목 쳐다보다 보니 뭐 정신 좀 없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 1조를 넘길 걸로 보고 있고 영업 마진이 뭐 상당한 기준으로 그리고 8인치 시장에서 독보적인데 사실은 8인치가 저사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12인치 쪽 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8인치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생산 라인 증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화가 돼서 이쪽에 이제 수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실적하고 연동이 된 거고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메이저들의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쪽이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된 기준인데 하여간에 뭐 8인치 쪽이 희소 가치가 생겨버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그 부분 그리고 향후에 8인치 부분의 수요가 이제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단발성이 아닌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이 내년 전망치가 이제 3,560억인데 이게 더 상향될 걸로 보고 있어요. 더 상향될 걸로. 그래서 순이익 상향과 함께 현재 시가총액이 3조가 깨졌습니다. 3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PR이 8배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지난번에 자른 거라 9점 몇 배 이렇게 나오는데 8.60배로 낮아졌죠. 크게. 물론 이제 PBR은 높은 편이에요. PER 성장성 부분, 실적 부분은 저평가 국면이다. 지금 상당한 저평가 국면. 수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번 뭐 11월 22일이든 매번 올려드리는데 이 수급은 매집이 되면 매집된 것만큼 그 비중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 그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지금 수급 면에서 DB가 더 월등하죠. 왜냐하면 이제 SM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 기준에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기준의 차이도 있고 SM은 이제 점진적으로 5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달 동안의 수급도 보자는 거죠. 요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 요 부분은 이제 도서에도 뭐 2007년도 도서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매집 비중 대비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된다. 이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변동성이잖아요. 프로그램 들어오면 올라가고 프로그램 매도하면 내려가고 뭐 이런 기준점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DB하이텍의 예전 거 말고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거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제 이제 그나마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 어제 매도 부분이 어때요?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10만 주 정도죠.
그 10만 주라는 게 외국인들 쪽에서입니다. 기관들 쪽에서는 뭐 거의 제한적으로.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11월 내내 매수를 해서 거의 9%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대차가 무지하게 쌓여 있어서 그 물량을 다 다시 가져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에요. 앞전에 누적 수급도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중돼 있는 게 지금 그 주가 조정 깊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저가 물량 차익 실현 소진되고 거기에 뭐 공매도가 일부 있었던 그 물량을 재편입하고 또 공매도 부분에 뭐 상한 부분도 일부 있겠죠 지금. 근데 평균 단가가 69,000원대. 예. 지금은 주가가 프리미엄이 아예 없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위로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가 흐름 좀 더 차트 보겠습니다만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 차익 실현 욕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매집이 되는데 계속 땡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시장 지수 자체가 지금 뭐 반등 나와 봐야 45% 반등 나와 봐야 2885포인트예요. 2900이 안 돼. 2900이 안 되는데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도 주가 흐름은 상당히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CS, UBS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주력 창구 중에 하나인 UBS 쪽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확연하게 들어왔고 어제 기준은 CS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매도를 했는데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 CS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그러니까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수급인데요. 이 기준에서 CS 기준은 어제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적 수급이 51만 1000주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51만 1000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돼 있고 이쪽이 아마 이제 그 누적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에 그렇게 돼서 CS 쪽 부분이 11만 6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51만 1000주고 39만 4천 주의 29일자까지가 이제 우리가 30일자로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만 전 거래일에 야간에 캡처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CS가 50만 주로 들어올려졌고 UBS 오늘 아마 아름아름 더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30일 기준에 순매수 상위 창고 보시면은 CS 그리고 뭐 홍콩 상하이 증권 뭐 이런 쪽이에요. 그죠? 골드만삭스도 일부 매수가 있고 UBS도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외국계 어찌됐건 두 군데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그냥 매수 기주죠. 3만 주 매도 물량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매수 기주. 3만 주 팔고 주가 밀고 내려가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 수급 범위의 흐름이 매수매도 비덴트처럼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덴트처럼의.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은 뭐 매수매도가 이제 엇박자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국내 기관 쪽의 기준에서 뭐 시스템 매매일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모건 스탠리나 JP모건이 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 부정적으로 좀 형성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다 이게 이제 막판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막판에 신규 이제 그 신규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혀서 신규 상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맥락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여다보실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의 기준이 어제 기준에 신한금융투자, JP모건, 이베스트, 한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금 보시면 순매수 창구 1위 모건 스탠리가 어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매수
내리 매수를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만주 단위 이상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요건 뭐 관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어제 처음으로 시장이 깨지든 뭐 하든 계속 매일매일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11월에 매수 집행 다 해가지고 끝났을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또 뭐 UBS도 매수를 잡아주고, 개장 초에 시초가 대비 좀 눌려서 짜증스럽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강세가 오전장에 지금 계속 강세로 연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전체 시장 분위기에 연동이 될 거고, 니케이 쪽 말 같지도 않은 조정 나오다가 1% 강세. 그러면 그쪽도 이제 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거 심적인 부담 요인은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시장 전체는 강세를 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시장 지수는 1.7% 들어올리는데 어제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밀린 삼성전자가 들어올려줘. 덜 밀린 하이닉스가 강보합이야. 그런 기준의 해석도 필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위치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JP모건도 만주 단위 이상 매도가 나온 게 요 나라로 12,000주, 이건 매도도 아니죠. 요렇게 얼마든지 이런 매수 강도를 줄 수 있는 쪽이다. 그래서 이들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갔다는 해석 자체가 불가하고요. 그냥 이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막말로 얘네들이 산 이후에 실적 부분이라든가 성장성 부분이 일단 어찌됐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한 창고 보면은 희한해. 이 물량이 어디서 다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삼성 창고, 또 한투. 이 물량이 어디서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적적으로 54만 주, 42만 주. 근데 뭐 상품 청산하는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또 신한이 어제 12만 6천 주 팔았거든요. 그리고 NH는 거의 뭐 어제 수급에서는 NH 보시면 NH가 없잖아, 매도 위에. 오히려 이제 NH가 매수가 2만 7천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 팔았지만 뭐 아무런 진짜 의미 자체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량이 나온 거고, CS 매도 창고에 삼성증권 한투 이렇게 팔았지만은 평상시 매도 우위 창고, 걔네들도 뭐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가 12만 6천 주인데 여기는 뭐 의미 부여하기 어렵죠. 여기도 뭐.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 범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다. 그냥 뭐 말 그대로 매집된 쪽은 매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좀 과도하게 수급 공백 속에서 과도하게 미끄러진 그 흐름이 형성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월봉도 볼 거예요. 그리고 잠깐 비단트 다시 보면은 이제 32만 9천 똑같죠. 지금 수급 논리가. 아까 이제 그 20만 주대까지 미끄러져 있다가 다시 이제 30만 주대로 들어올리면서 변동성 부분은 3만 5천 원 초반에서부터 3만 6천 원, 그러니까 3% 등락이에요. 이거를 더 끌어올리려면 아까처럼 4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나오고,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40만 주대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고, 거래량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게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따라가기가 힘들어. 근데 난 꼭 따라가고 싶다. 그럼 프로그램 수급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을란다. 그렇게 해서 따라붙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목에 프로그램도 없어.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냥 주가만 강세야.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도 없어.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DBI텍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DBI텍의 기준을 잡으시면 이 기준에서 이제 일주월봉 전체를 다 놓고 볼 텐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서구형이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전서구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별 3개짜리 캔들이 우리한테 중요해 지금? 아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오늘 다른 종목처럼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와라. 그거예요. 그러면 2가지, 3가지로 놓고 볼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DBI텍의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래대금 교육 올려놔드린 뭐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엔소프트부터 해서 그런 쪽의 거래대금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서 DBI텍의 이제 이 거래대금을
수반한 주가의 흐름, 변동성.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2천억 터진 이후의 흐름에서의 변동성, 2천억 수준 또 2천억 넘기는 흐름, 그 변동성의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음봉일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누가 샀니? 라는 거. 누가 샀으니까 양봉이 나왔구나. 근데 많이 샀어? 그럼 거래량. 그죠? 근데 이제 그 대형주는 외국 기관의 수급을 볼 수가 있어요. 고맙게도 코스콤에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또 창구 동향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소형주는 그걸 못 봐. 소형주는 볼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폭의 기준이 DB하이텍이 아닌 일반 종목이라면요.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옛날 기준에 뭐 거래대금 빼고 거래량이 실렸다. 거래량이 실렸네. 근데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이야.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이야. 에이 이거 세력들이 빠져나갔네. 거래량이 실리고 장대 음봉이니까 이거 세력이 빠져나갔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전 방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이걸 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죠. 눈으로 다 들여다보잖아. 어떻게 외국 기관 수급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누적 수급에서 계속 매수야. 빠져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져나간 거 없어.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게 거래량 터지고 음봉일 때는 세력이 빠져나갔어라고 일반 종목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누적 수급이. 얼마를 해서 11월 한 달 동안 9%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11월 한 달 동안에 기준 잡아서 외국기관 쌍끌이로 DB하이텍이에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외국기관 순매수 기준에 가장 퍼센테이지로 많이 매수한 게 11월 한 달 동안에 DB하이텍.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근데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는 일단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온 물량에 대한 부분의 흐름 해석 부분을 여러 가지를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매매 기준으로 하이닉스 얘는 83조짜리예요. 1조 4천억 뭐 고맙죠. 땡큐하죠. 삼성전자도 왜 유통 물량이 없는 친구들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간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뭐 7천억이면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만 3% 수준. 그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대박인 거죠. 5,800억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8%, 7, 8에 56, 8%.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1%, LG 이노텍도 무지하게 들어온 겁니다. 2,700억이면은 7조 기준 잡았을 때 4% 정도. 작지 않은 거예요. DB하이텍은 어때요? 2,670억이면은 지금 3조 기준 잡았을 때 3927, 9%에 달하는 매집에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카카오고 카카오게임즈고 그다음 뭐 하이브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요. SD바이오 이런 쪽도 뭐 5조짜리에 1,600억이니까 3%. 택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요.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들어온 거지만 5%란 말이에요. 결론은요. DB하이텍의 매집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에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쌍끌이 매수다. 매수 종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일봉에서 이제 수급 범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흐름 보시면은 지금 꽝하고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그 영선 위쪽에서 이게 그 다시 소나가 꺾여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사실은 얼마씩 300만 주씩. 오늘 그래서 개장초에 갭상승이 나와서 거래를 실어주고 탄력적으로 돌리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뭐 시장도 원체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뭐 어제 물량을
평균 단가 어제 거래 평균 단가가 이제 6만 9천 원대 기준이잖아요. 그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들이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천천히 잡아도 괜찮으니까 그러는 건지 뭐 짜증스럽게 눌려진 상태에서의 흐름에 움직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00만 주 정도 현재로서는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만 실려도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요 소나 모멘텀 차트 이평선 기울기입니다. 이게 이평선 기울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울기까지 설정을 해서 시스템으로 꺾여지는 흐름을 먼저 잡아내주는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급 범위 조금 전에 제가 캡처를 안 했어요. 이 수급 범위 기준 그렇게 해서 일봉의 이제 세 가지 패턴의 기준을 본 거예요.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 거기에 이제 기울기 소나 모멘텀 차트 이평선의 기울기 그렇게 그다음 주봉의 흐름에서 이거 돌리면 되죠. 시초가가 얼마예요? 7만 1,000원이에요. 7만 1,000원 오늘도 들어올릴 수 있는 흐름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빠르게 좀 돌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돼서 긍정적인 추세 그 부분에 해석이 잘 되기를. 자, 요 공간이죠. 요 공간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그리고 장악형 기준 요 기준 주봉상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석배령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석배령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세력이 빠져나갔구나 이거죠. 근데 빠져나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유리한 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예요. 수급을. 소형주는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기관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음봉만 캔들만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자, 역사상 사상 최대치 고점 부분 2000이 아니라 95년 1월이네. 저 96년으로 잘못 이야기를 했었는데 95년도 1월. 그래서 그 기준의 흐름은 당연히 다 넘긴 걸로. 그래서 79,300원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전 고점 라인들 그리고 가장 높은 이제 8만 원대 82,800원 828 저 기준의 고점도 당연히 넘길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자 어차피 그들하고 메이저들하고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2월 달에 거래가 좀 많이 실려야 돼요. 수급은 어찌됐건 뭐 순박힘 수급으로 해석을 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월봉 그리고 이 월봉도 좀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뭐 다 넘겨놨잖아요. 다 넘기는데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그죠? 그 몸통으로 저 꼬리가 11월에 달렸지만은 뭐 저가 편입의 기회를 계속 살려주는 기준점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마인드 유지하고 비중 채워놓고요.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뭐 5분봉, 10분봉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후회하기는 어렵고 오늘 당장의 변동성을 뭐 가파르게 기대하기에도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막 매수 강도가 위로 세게 붙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언제든지 수급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자. 그래서 수급 논리 부분은 비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매수 30만 원대 넘겨서 또 36,000원대 뚫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미련을 갖고 막 있다. 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그 연동폭을 볼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금 다시 30만 주대에서 나갔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의 범위를 잡든가.
다시 여기서 들어와? 그럼 더 들어올려나 좀 보든가. 결론은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서 70만 주, 100만 주를 실어주고 움직이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프로그램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 장중에 비전투도 마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DBI 택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거래가 터지는 순간 더 강도 있는 편입의 기준점 설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료 부분들 이건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강연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VIP 방에 합류하시는 부분들 심사숙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